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는 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확진자 수가 급증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 수도 1,500명을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개 독감 전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개 독감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되는 만큼 개들 간의 접촉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 상가에서 입주 노래방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자리가 53만 개나 증가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끝까지 경합했던 홍준표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윤석열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부패 정치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확진자 급증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재확산이 시작된 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전염률은 10만 명당 84명. 지난주 7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기준으로 총 4단계 중 3번째인 전파력 상당 단계입니다. 보건국은 2번째 단계인 완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번 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어제 1,829명에 이어 오늘은 1,549명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률이 변함없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12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은 수개월째 7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국장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돌파 감염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건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겨울철에 접어든 데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실내 모임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보건국은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하는 한편 접종 완료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미 제약사 파이자가 이번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률과 입원율을 89%나 낮춰주는 효과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이자가 발표한 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인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감염됐을 때 이 약을 먹으면 입원율과 사망률을 8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화이자는 공개했습니다. 입원율과 사망률을 50%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발표된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The introduction of this pill will save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Now we have a solution for that, and this is exactly where it fits. This is not to prevent at this stage COVID. This is to treat those that unfortunately got the disease.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수백만의 분량의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약을 확보했다며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오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lready secured millions of doses, and the therapy would be another tool in our toolbox to protect people from what the worst outcomes of COVID.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코로나 백신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만 백신 미접종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영국의 한 의학 전문지가 파이자 백신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작용도 충분하게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영국 최고 권위의 의학 퀴즈입니다. 화이자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전직 1명, 현직 2명의 진술과 관련 녹취록, 이메일 등을 받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화이자 백신의 94% 예방 효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진짜 백신을, 누가 가짜 백신을 맞는지 연구자는 물론 참가자도 모르게 해야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선입견이 작용해 효과가 과장될 수 있는데 사실로 확인되면 임상시험 규정 위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부적절한 대처도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이 임상시험 절차의 오류를 미국 FDA에 보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는 겁니다. 중증 부작용 조사가 부족했다고도 기술돼 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보이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라면서도 백신과 관련된 우려사항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백신학회 관계자는 일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의 예방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논란은 참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생리불 쓴 부작용이 적잖은 사람에게 나타나는데도 임상시험 당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부작용 조사에 소극적이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심근염, 심낭염처럼 희박하지만 중증인 부작용도 승인 후 6달도 안 돼 보고된 건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란 겁니다. 제약사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백신 부작용을 조사해 예방법과 보상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염력이 강한 개 독감까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800여 건의 개 독감이 보고됐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지역에 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모두 800여 건의 개 독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독감으로 사망한 개도 7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개 독감이 전염력이 강하고 중증력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LA 지역에서 발생한 개 독감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개 독감 전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처럼 2번에 걸쳐 맞아야 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허약한 개는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맞아야 합니다. 개 독감은 공기 중에 전파되기 때문에 산책이나 동물병원에 가는 경우에도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국은 반려견이 만약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흘리는 경우 또는 열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물병원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53만 1000여 개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5만 개를 10만 개 이상이나 웃도는 수준까지 고용시장이 회복이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고용 회복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채용을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려간 4.6%를 기록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한 상가 관리회사가 몇 배나 올리려고 했던 임대료는 일단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세큐리티 디파짓은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렌트비를 최대 3배나 인상하겠다고 나섰던 로데오 갤러리아 쇼핑몰. 더구나 공동구역 관리비 캠차지가 밀렸다며 업소당 $10,000 가까운 캠차지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입점 몇 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는 등 아예 영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입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관리업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폭적인 렌트비 인상과 7월 이전의 캠차지 납부 요구는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 전에 7월 15일 이전에 밀린 캠차지 부분에 대해서는
퍼시픽 매니지먼트에서 그러면은 그건 없던 걸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폭 상승한 임대료는 이렇게 만족할 만하게 제시를 할 테니 이것이 맞으면은 계약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움직여서. 하지만 아직 임대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업체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인들은 번영회를 중심으로 협상을 통한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매니지먼트 측에 생각만 하지 말고 테넌트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줘서 캠차지랄지 렌트비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은 우리 상가에서도 많은 호응을 하고 윈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한인타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렌트비 분쟁. 건물주와 업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는 일요일 LA 마라톤 대회가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마라톤 대회 코스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시작해 다운타운을 돌아 산타모니카로 이어집니다. 마라톤 코스 부근 도로는 새벽 4시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부근 북쪽 할리우드길도 구간별로 일부 차단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코로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던 유럽.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비닐로 감싼 시신들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 복도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루마니아 최대 병원의 영안실이 몰려드는 코로나 사망자로 가득 찬 겁니다. 성인 백신 접종 완료율이 37%에 불과한 루마니아는 최근 확진자가 복증하면서 5분에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just visited a hospital and we saw patients full, the emergency department full of patients full of COVID. The numbers of deaths just reached an all-time high. 유럽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슬로바키아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18일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여전히 매일 4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다시 코로나 확산의 진원이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Europe is back at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Over the past 4 weeks, Europe has seen a greater than 55% increase in new COVID-19 cases. 위드 코로나로 규제는 급속히 풀리는데 백신 접종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 감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평균 접종률은 아직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2월 이전에 유럽에서만 50만 명이 추가 사망할 수 있다고 WHO는 전망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네, 대기 오염이 심각했던 겨울철 베이징.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오명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난방용 석탄을 떼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도심의 고층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베이징 외곽에 있는 고속도로 요금소입니다. 미세먼지에다 안개까지 겹쳐 가시거리가 줄면서 고속도로가 양방향 모두 봉쇄됐습니다. 오늘 하루 봉쇄된 고속도로만 10여 개에 달합니다. 베이징은 어제 오후부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대기오염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공기질 지수는 218을 기록해 대기오염 6단계 중 심각 단계를 보였습니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야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오염물질 유입이 늘면서 대기오염이 생긴 건데 베이징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석탄 난방을 시작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提前进行供热系统调试，供热启动工作比往年呢提前了10天，点火率达到了99.65%。 이번 대기오염은 내일 밤 호전될 것으로 예보됐지만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预计今冬明春大概率仍有沙尘天气出现，发生频次可能多于历史平均水平。 우리 기상당국은 통상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혼재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지난달 말부터 바람의 방향이 동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중국발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네, 뉴욕시를 포함한 일부 시들은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 학부모들에게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통주와 함께하는 소비자 시음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H는 어제 부에나팍에서 막걸리와 담솔, 서울의 밤 등 한국 전통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과 김치전, 로제 떡볶이, 카르파치오 요리의 시음과 시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파워 유튜버 커스틴 리와 함께 막걸리도 만들고 이에 잘 어울리는 음식도 소개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노번데이가 오늘 밤까지 연장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대기오염이 좋지 않다며 어제 내렸던 노번데이를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공식 발령했습니다. 노번데이는 나무를 태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뉴저지주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됐습니다. 주정부는 어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에 따라 식당과 커피숍 등 일반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5월 4일부터는 식료품점과 식당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됩니다. 블루스시가 진행하는 2021년 마지막 도로 포장 공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교통국은 에버포인트에서 먼저 시작해 우드헤이븐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공사가 진행된다며 공사는 25일 추수감사절 이전에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소속 한인 경관이 용의자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체사보우딘 검사장은 지난 2017년 비무장 용의자에게 충격을 가해 3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참호 경관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 경관은 자신과 그의 파트너를 방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된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되돌려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에선 37.9%를 얻어 홍준표 후보에게 10.3%포인트 뒤졌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선 과반인 57.8%를 득표해 홍 후보를 23%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50%씩 합산한 최종 득표율은 47.9%. 당심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락연설의 시작과 끝을 정권교체라는 말로 채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해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대선 구도는 현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한데 묶은 뒤 자신과의 1대1 승부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SBS와의 대담에선 이 후보 관련 대장동 의혹과 자신과 관련한 고발사주 의혹 모두 특검 수사로 풀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1960년생으로 영선의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 지난 3월까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지만 이후 야권 주자로 나선 지 넉 달 만에 국민의힘 경선을 뚫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윤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등 경쟁 후보들을 향해선 우리는 원팀이라며 공약을 받아 쓰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아침 서울 가락시장을 찾는 걸로 제1야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국민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뒤졌던 윤석열 후보.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봤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현 정권의 날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낸 윤석열 후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직을 던진 지 117일 만에 정권 교체를 내걸고 대권링에 올랐고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대권 선언 한 달 만에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 제1야당 유력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 120시간 근무, 부정식품 발언 등으로 연일 구설에 오르며 경쟁자들로부터 1일 1실언이라 공격받았고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달 19일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부인과 장모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리스크로 지목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심이 여론조사의 2배 이상 격차로 윤 후보를 밀어준 건 현 정권에 맞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카드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감별사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라며 막판 지원 사격을 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선언했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대기종군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쟁자들을 어떻게 예우하며 원팀 선대위를 꾸릴지는 윤 후보의 몫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날 대구로 향했습니다. 공정성을 회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민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세의 중심, 대구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 만난 사람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 7월 대구 전태일 열사 생가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손팻말을 들고 찾아왔던 백명수 씨입니다. 이 후보는 척추염으로 투병하다 실직한 백 씨를 위로하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또 지방의 기회도 좀 주고 하면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명수 씨 화이팅! 이 후보는 경북대 학생들과의 만남에선 공정성과 성장 동력의 회복이 청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성장의 원인은 양극화와 불공정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더 나은 세상이 언제든지 가능하죠. 대구 민심의 풍향계인 서문시장을 찾아선 상인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소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오늘은 축하드린다며 민생 개혁을 위한 열띤 경쟁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정의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를 윤 후보가 대선 전 직접 규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내년 대선은 양강구도 속에 제3지대 3후보가 겨루는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소년공에서 변호사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집권여당의 후보로 선택받은 이재명 후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변신한 윤석열 후보. 대척점에 선 두 후보지만 여의도 정치로 불리는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진보정당 기치 아래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의사와 CEO 출신으로 대선 3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여도, 야도 아니라는 흑수저 신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양강 이재명 대 윤석열의 제3지대 새 후보가 다크호스로 뛰어든 다자구도로 본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후보들에겐 넘어야 할 큰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고발 사주란 의혹을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가운데 그 칼날이 이, 윤 두 후보에까지 향할지 특검 수사로도 이어질지 굵직한 변수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윤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 같은 다른 의혹들도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경력에 집권여당 후보라는 점을 10분 활용하는 듯 이 후보는 최근 재난지원금,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띄우며 정책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책을 당장 현실화할 여력에선 밀릴 수밖에 없는 야당 후보로선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 부동산 정책 등을 파고들면서 주도권 탈원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은 윤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론이 실제로 야당 후보에게 수렴할지, 또 상당수 중도층의 관망세가 여야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도 막판까지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여러 차례 선거연대를 했던 정의당의 행보가 예전과는 다른 만큼 중도보수 야권에서 단일화 불꽃이 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김부겸 총리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재정 여력이 없다고 했던 김부겸 총리. 국회에 출석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만큼 국회 차원의 오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큰 힘에서의 보편적 지원도 동시에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작년에 보편적 지급,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김 총리는 이어 귀한 세금으로 집행하는 일인 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 내지 말자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맞춤형 복지가 효과적이라며 김 총리를 거들었습니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부가 추가 재난지원금에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걸로 풀이되면서 여권 내 현재와 미래 권력 간 충돌이 가시화한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김 총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문정부 재난지원금 파업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말씀도 그날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한데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은 금권 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그 매표 행위이자 금권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선 주요 수입국인 중국 외에도 중동 국가 등에서 들여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김 총리는 전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한국도 인력난 속에 취업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정재현 씨는 1년째 졸업을 미루며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복지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공채로 뽑으면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있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이 없고 선배들한테 들을 기회도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고착화되는 그러다 보니 중소제조업체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12달 항시 채용 구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집 붙여놓고 하지만 사실 지원하는 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죠.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상승했고 부족 인원도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선박발주가 급증해 글로벌 1위를 달리는 조선업의 경우 일가만 늘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10년간 장기 불황으로 조선업 종사자가 크게 줄었는데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겁니다. 운전, 운송직은 비대면으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인력은 부족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차이, 사회적인 차별인식에다 실업급여나 청년수당에 의존하며 취업을 연기하는 현상까지 가세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신성장 산업들이 나타났지만 직업교육은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보면은 직업훈련 예산이 7%밖에 안 됩니다. 직업훈련 예산 확대나 신기술 교육 확대를 통해 가지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 강소기업 일자리를 알리는 노력이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정부한테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취업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좀 많이 줘라. 여기에 중소기업 복지 혜택을 늘리고 프리랜서에 대한 안전망 강화 등의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하루의 해가 더 일찍 지게 됩니다. 오는 7일 일요일 썸머타임으로 불리는 일광절약시간제가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1시로 앞당겨지는 겁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서부 시간은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동부 시간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잠은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